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라인 중에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가장 좋았습니다. 현대차 라인은 제가 지난 4월 초부터 장기 투자 2021년까지 목표가 두지 마시고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목표가를 두려고 그러는데 목표가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얼마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현대모비스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그 다음에 대림산업,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현대차 라인 관련한 종목군들 얘기는 가장 근래에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글로비스도 터졌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 현대모비스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전략, 이거 하나로 끝내시라고 해갖고 이 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차피 제가 다 바닥을 잡아드렸고 길게 가는 전략들을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 사실 오늘 현대모비스 주가가 오르고 오늘 삼성생명 주가가 오르고 대림산업 주가가 오르면서 이거는 얘 왜 올랐지? 얘는 왜 올랐지? 얘는 왜 올랐지? 개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로 뭉쳐서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이런 이슈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그 다음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현대차 라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현대차 주가 흐름 한번, 저희도 지금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도 바닥에서 매수했죠. 그 다음에 기아차도 저 밑바닥에서 매수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현대차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들 종목군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18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동안의 영상도 많이 가장 밑바닥에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목표가를 두지 말고 2021년 내년까지 10년 준비해서 현대차 라인이 이제 드디어 사실은 큰 대변혁기에 있는 거죠. 그죠? 네, 큰 변혁기에 이제 막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시작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그죠? 소위 이제 그린카라고 하죠. 친환경 차들, 전기차, 수소차, 특히 이 전기차 쪽에서는 내년도 신차가 대거 또 출시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현대차가 또 현대모비스나 이쪽 현대차 애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온통 전부 다 집약돼서, 그죠? 적용할 수 있는,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죠? 예, 자, 그게 이거예요. 자, 오늘 현대차 주가는 18만원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순식간이었죠. 제가 요 바닥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10만원 변곡점, 10년 만에 온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18만원 목표가를 두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렸고요. 우리도 지금 11만원대 전후로 매수하는 거 계속 보유하고 있고, 기아차도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아차나 현대차나, 물론 기아차가 이 밑바닥 2만원 중반대에서 사실은 45,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은 현대차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제가 4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16만 5천원, 17만원대보다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19만원대 매수, 20만원대 초반에도 매수. 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 4인방 중에서 최근에 가장 못 오른 애 누구? 얘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현대모비스는 6.4%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자, 6.4%나 올랐습니다. 오늘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수급박스에서도 삼성생명, 대림산업, 현대모비스가 각각 삼성생명은 7% 오르고 대림산업은 8.4%, 현대모비스는 6.4% 올랐습니다. 자, 양은 블록으로 해서 오늘 메이저 자금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모두 다 만점이에요. 전날 대비해서 128점이나 늘어났고, 전날 대비해서 106점이나 늘어났고, 전날 대비해서 108점이나 늘어나서 이거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전부 다 메이저 자금들이 빼먹은 거죠.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사실은 현대모비스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현대차 주가의 현대차의 후광 효과를 누리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죠? 네. 현대모비스. 핵심적인 거는 내년 2021년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기반으로 해서 사실 현대모비스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전동화 부품,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한 뭐 센서나 솔루션이나 또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한 모터라든지 이런 부품, 이런 것들을 사실 전부 다 전기차 기반, 이 친환경 기반,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또 친환경 이 부품사로의 어떤 10년 만에 큰 변혁기가 얘도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 얼마 갈지 모르고 장기 투자하시라는 것처럼 얘도 얼마 갈지 모르고 장기 투자한다. 그런데 제가 요 전에 현대 글로비스 영상 올려드리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의 총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는 기아차는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시나리오를 제가 몇 가지 이제 이 전 영상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영상은 꼭 한번 보세요. 현대 글로비스 또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아마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 아마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회사와 지주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놓고 아마 합병을 할 가능성, 이런 거죠. 그 여기에 현대글로비스는 총알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에 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가치를 높여서 결국에 주식 수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는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건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패스하고, 삼성생명도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건 현대모비스고요, 이거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주가 많이 빠졌죠. 주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요. 물론 표면적으로 삼성생명은 주가가 오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보시게 되면 보험업종이 지금 손해율이 좋아지고 있죠.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죠? 손해율이 감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고 의료 이게 잘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익이 그죠?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8% 가지고 있어요. 8.5%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죠? 예.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여기서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나오죠. 삼성생명법. 잘 안 보이나? 삼성생명법.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그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3% 룰, 이 3% 룰이 있는데 이 3% 룰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게 그 기준이죠. 3% 룰 기준. 이게 취득 원가냐 아니면 지금 시세냐, 취득 원가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세, 시가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예. 자, 보험회사는 그죠? 보험회사는 지금 현재 이 3%로는 취득한 원가 기준으로 해서 그죠? 3%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보유한 지분 외에 3% 넘어가는 초과 지분은
팔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되는 삼성전자 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3조 정도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13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만약에 매각을 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시가총액 이상의 자금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래 삼성생명의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또 블럭을 보시면 이거는 자금이 계속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한번 뻥 튀어났고 여기 숨고르기가 있었지만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20만 주라는 대량의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도 그죠? 계속해서 사고 있죠. 자, 결국에는 삼성생명 주가가 이번에 바닥 탈출하고 올라갈 7만원 이상을 갈 가능성이 그죠? 당연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성생명은 보험업 이 자체 실적 개선, 그러니까 손해율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현재 분위기,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료가 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대림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슈로 해서 한진칼과 더불어서 지난 3월달에 4월 올라올 때 행동주의 펀드 이슈로 사실은 대림산업이 그때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때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주가는 8만원대에서 8만원 중반을 계속 오가다가 지금 이게 이틀 전에 주가가 뭐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한 14%나 급등을 했고요. 전날에 하루 쉬었고 다시 오늘 한 8%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건설업종이 뭐가 좋았을까? 아니에요. 근데 이 대림산업은 두 가지예요. 건설업하고 화학 쪽이 있습니다. 화학 쪽. 네, 화학 쪽. 엄밀히 따지면 유화사업이라고 봐야지. 유화사업. 근데 업종이 뭔가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슈로 올랐으면 다른 건설업종들도 다 올라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거고, 그럼 결국에 대림산업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분할 기대감이다. 분할 기대감.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부분하고 유화 부분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건설에서는 기존 자회사들이 있죠. 사모하고 고려개발. 이거를 이제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좀 장기전으로 보면 얘는 지금 대림산업은 이 오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림 코퍼레이션이 지분이 가장 많죠. 대림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것이 대림산업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림 건설로. 근데 이게 결국엔 대림 코퍼레이션하고 대림산업 이 두 가지가 합병하게 돼서 아마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 그죠? 예, 이렇게 아마 구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사는 다른 이슈보다 이 영향이 컸다. 그래서 만약에 대림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림산업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틀, 3거래일 중에 이틀을 대량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여기하고요. 그 물량을 전부 다 사실은 좀 뺏긴 거죠. 대림산업도 최근 들어서 블럭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자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주가 흐름은요. 여기서 요 99,000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99,000원대 이 10만원대를 돌파하면 대림산업도 이번에 그죠?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10만원 부근에서 막히면 그죠? 네, 거기서 막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는 앞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또 이런 지배구조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대림산업이 그죠? 각각 그죠? 주목을 좀 받고 움직였는데 이 종목을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현대모비스 주가는 이제 여기에요. 이전에 40만원이었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15만원대, 16만원대, 17만원대, 그리고 지금은 2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의 장기전으로 너는 얼마를 보고 있니? 저는 30만원 이상대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 너 얼마를 보고 있니? 현대차. 자, 현대차도 이거 주봉인데요. 지금 증권사 목표치를 보니까 20만원 또 20만원 초반대 막 나오고 있는데, 뭐 유튜브나 어디 가면 막 50만원 뭐 100만원 부르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얼마를 갈지는 모르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현대차의 성장성. 내년도에는 뭐 전기차나 이 친환경 쪽에서는 올해 곱하기 이 2배 아닙니까? 2배 실적이 좋아집니다. 내년도에는 또 관련한 신차들도, 그죠? 신차들도 출시가 되고요. 그죠? 제네시스 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이오닉 5부터 해갖고 내년에 다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없이 보유하면서 첫 번째는 장기 성장성,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쉬었다 어떻게 하겠지만 앞으로 1, 2년 동안 큰 변화가 2022년까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2021년까지 가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증시 영향입니다. 증시 영향. 최근에 이 증시에서 가장 큰 호재는 공매도 금지입니다. 이게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 타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이렇게 큰 음봉 맞으면서 이렇게 깨지기 위해서는 사실 공매도가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게 기반이 돼야 제대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변동이 생길 때 일부가 매도하는 물량이 좀 나오겠지만 그 물량 가지고 이 추세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로 내년까지 가져야 된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죠? 예. 관련해서 뭐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라인의 종합적인 전략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현대글로비스도 터졌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의 장기 투자 전략, 요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장중에 올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보시고 또 좋아요 호응해 주시면 계속해서 장중에 제가 영상을 종목들, 괜찮은 종목군들 추려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